우리나라 공군기가 그 비싼 항공유를 써가면서 저 멀리 호주에서 요소수를 나르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베트남까지 간다고 하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급난 차질 또는 물류 대란을 남의 나라 일로 여겼었습니다. 호주와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이 호주에서 석탄 수입을 덜 하는 바람에 전력난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들렸었고, 영국은 브렉시트 때문에 트럭 운전사를 구하기가 힘들어져 가지고 그 많은 주유소 그 휘발유 탱크가 텅텅 비어 있고 항구에서는 그 컨테이너가 그 산더미 같이 쌓여 있다는 그런 뉴스를 봤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G20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 노골적으로 러시아와 사우디를 향해서 석유를 더 증산하라고 이렇게 압력을 넣었었죠. 남의 나라한테 일 더 하라고 이렇게 조지는 것은 뭐 좀 깡패짓 아닙니까? 아무튼 저 물류 대란의 시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물류 대란이 지난 몇 달 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가만히 보면 그 조짐은 지난 3월 수에즈 운하 사고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그 뉴스를 돌이켜보면 에버기분인가요? 그 큰 컨테이너선이 그 벌러덩 낮아빠져 가지고 폭 200m밖에 안 되는 수에즈 운하를 막고 있는 바람에 한 일주일 됐었을 겁니다. 전 세계가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만약에 그 파나마 운하가 없었다면 그 많은 배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저 남쪽으로 돌아서 한 10,000km를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럼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수에즈 운하는 그 10,000km를 150km로 단축시켜 놓는 굉장히 중요한 전 인류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에버기븐이란 배가 왜 뒤집어졌는지 아세요? 모래 폭풍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미이란가요? 아니면 미션 임파서블 뭐 이런 데서 모래 폭풍 영화로는 보기를 했는데, 그 폭풍이 거대한 컨테이너선을 뒤집을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그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시 운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운하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평평하고 완만하게 흐르는 강에 배를 띄워놓고 많은 짐을 나를 수 있도록 만드는 물길입니다. 만약 운하가 없었다면 소나 말의 힘으로 물건을 옮겼어야 되니까 굉장히 노동력과 그 시간이 많이 들리는데, 운하가 있으니까 굉장히 운반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지금 뉴욕이 지금처럼 커진 것도 바로 운하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금융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중부에 있는 5대호, 그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리호, 그 이리호와 허드슨 강을 연결하는 이리 운하가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국의 그 운송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그 미 중서부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그 많은 밀, 면화, 그리고 쇠고기 이런 것들을 남쪽으로 운반을 해가지고 저 뉴올리언스 그쪽 지역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대서양을 건너서 물건을 전달했었는데요. 이리 운하가 개통되는 바람에 훨씬 더 거리가 짧아졌죠. 많은 소나 밀 이런 것들을 5대호까지 밀려 보내고 열차를 통해서 거기서 운하를 타고 물건들이 뉴욕항에 도착을 하면 거기서 영국이나 스페인 쪽으로 수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이 커진 것은 이리 운하 때문입니다. 운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강 위를 다니는 그 육지 운하가 있고 바닷길, 바다 운하가 있습니다. 강 운하가 먼저 시작이 되었죠. 그 평평하게 흐르는 황하 운하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네덜란드에 가면 보기도 아름다운 암스테르담 운하가 있고, 또 벨기에에 가면 브레헤 운하가 있습니다. 저는 브레헤 운하가 하도 이뻐가지고 한번 꼭 가고 싶었는데 아직 못 가보고 있습니다. 운하는 보기도 참 아름다워요. 강운하는 그 평평하게 흐르는 강 위에 여유 있게 배들이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 배에서 강바닥을 슬슬 밀고 다니는 그 막대기를 삿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삿대질한다 하는 그 삿대가 바로 강바닥을 슬슬 미는 이 나무 쪼가리를 삿대라고 하는데, 삿대를 갖고 이렇게 배들이 다니는 여유로운 모습 한번 가까운 운하를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닷길, 바다 운하는 인공적입니다.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그 지중해 지역에서는 코린토스 운하를 만드는 것이 큰 꿈이었는데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그게 완공이 됩니다. 기독교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전서, 그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본토와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굉장히 그 사람의 그 목줄기 같이 얇은 곳인데
그 6km를 뚫지를 못해가지고 과거에는 이렇게 길게 돌아갔었는데요. 그게 완공이 된 것이 19세기 말입니다. 처음에는 언강생신 꿈도 못 꾸고 있다가 이집트에서 1869년에 수에즈 운하를 개통하는 것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 그런 걸 만들어 보자 하고 그제서야 이제 결심을 하고 만드는데 수에즈 운하는 길이가 190km고요. 코린토스 운하는 6km밖에 안 됩니다. 6km짜리 운하 만드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돈이 들었습니다. 왜? 그리스의 경제력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가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에즈 운하는 상대적으로 만들기가 쉬웠습니다. 공법이 쉬웠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프랑스의 외교관이자 사업가 페르디낭 드 렙세스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외교관이었었습니다. 튀니지에서 외교관 생활을 하다가 그 옆 이집트로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집트의 옛 역사 이런 것들을 보고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운하를 만들면 굉장히 편리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돈을 모아서 수에즈 운하 건설을 시작을 합니다. 한 10년 걸렸어요. 150km인가 190km 뚫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1875년에 자금난에 봉착을 해서 자기가 공들여 쌓아놨던 그 운하를 영국에다 팝니다. 속이 쓰렸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에즈 운하가 영국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959년에 영국과 이집트 정부 사이에 수에즈 운하 소유권을 두고 국제 분쟁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영국이 만든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프랑스에서 만든 거고요. 그거를 1875년에 팔아넘긴 드 렙세스는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굴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이제 다시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두 번째 도전을 하자. 이번에는 지중해와 홍해가 아니고 대서양과 태평양을 뚫는 파나마 운하다. 그때 드 렙세스 나이가 74세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190km짜리 수에즈도 뚫었는데 그까지 80km짜리 파나마 못 뚫겠어? 하고 의욕적으로 나섭니다. 근데 큰 착각이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구대륙 아프리카와는 달리 신대륙이었던 아메리카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일단 풍토병이 있었습니다. 겪어보지도 못했던 말라리아와 황열병, 이거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한 번 비가 오면요, 이집트랑은 다릅니다. 엄청나게 비가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공사했던 거 다 휩쓸려 나갑니다. 거기에 더해서 생각을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는 바람에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의 바닷물 높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막상 파나마 운하를 뚫으면요, 수압이 엄청나게 세가지고 많은 공사 인부들이 물에 휩쓸려서 다 떠내려가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10,000명이 넘습니다. 프랑스에서 난리가 났어요. 누가 이 운하를 뚫으려고 그랬고 이거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야? 하고 정치인들이 조사를 시작해 봅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뇌물도 오갔고요. 그 다음에 말도 못하는 협작도 있었고 사기도 있었고 수많은 혐의들이 막 나왔어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 대장동 개발하면서 화천대유 사건이 지금 터져서 난리를 치르고 있는 것 같은 똑같은 일이 프랑스에서 일어나가지고 파나마 운하 공사가 정치 스캔들로 확전이 돼가지고 드 렙세스의 아들은 구속이 되고 렙세스 자신도 국가적인 영웅이었었는데 거의 감옥 갈 뻔했었다고 해요. 그러던 끝에 공사가 잘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1889년에 파산을 합니다. 미국이 그걸 보고 씩 웃습니다. 미국은 파나마 운하를 짓는데 반대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서양에서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물건을 보낼 때 파나마 운하가 없으면 결국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미국의 철도를 이용해서 물건을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은 차라리 파나마 운하가 없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무도 파나마 운하를 지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가격이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4천만 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미국이 덥석 그걸 삽니다. 그러고 나서 야 이거 헐값에 샀는데 이걸 미국이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는 없을까? 그 꾀를 구상을 해가지고요. 콜롬비아 정부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100년마다 영원히 갱신을 한다. 소유권을. 그래서 양국 의회에서 그 협약을 인준을 하는데 미국은 오케이를 했어요. 근데 콜롬비아 의회에서 그걸 거부를 합니다. 아니
운하 하나 파주고 그걸 영구 소유하게 되면 콜롬비아 영토를 영원히 미국에 뺏기는 셈이 된다. 맞는 말이지요. 근데 미국이 화가 났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도 방법이 있다. 파나마 지역만 딱 잘라가지고 독립국을 만듭니다. 파나마 공화국. 그리고 그 어리버리한 상태의 신생 공화국을 상대로 해서 영구 조차권, 취해법권, 그리고 군 주둔권. 뭐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뺏겼던 비슷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1904년에 이르러서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딱 10년 걸렸습니다. 1914년에 완공을 했죠. 들 SS가 첫 삽을 펐을 때보다는 23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미국이 10년 만에 그 공사를 완공을 하고 파나마를 영원히 갖겠다고 해서 속으로 씩 웃습니다. 파나마 공화국은 가만히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속이 쓰리죠. 그 나라는 지금도 군대가 없습니다. 미국이 세워놓은 거의 뭐 위성국가거든요. 제가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 뭐 이렇게 저런 얘기를 하다가 파나마 얘기가 나오면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나마의 별명, 네가 그걸 나라로 치면 나라 같지도 않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그런 파나마 공화국이 보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나라에는 군대도 없을 정도로 그냥 허수아비 정권인데 우리도 이집트처럼 운하 소유권을 좀 갖게 해다오 하고 미국을 향해서 징징거리고 졸립니다. 1959년에 이집트는 대통령이 그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영국을 상대로 해서 수에즈 운하 소유권을 뺏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는 좀 콧대가 높아졌고 자존심이 있는데 파나마는 뭐냐? 우리한테 운하 소유권도 없으면서 독립국을 만들어준 미국이 좀 심하다 하고 계속 징징대니까 1977년에 이르러 그 카터 대통령이 큰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카터 대통령은 양심을 내걸고 대통령이 된 사람 아닙니까? 파나마 이야기가 맞다. 한 나라가 그 자기 나라 땅을 영원히 미국한테 뺏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운하 반환 협정을 맺어줍니다. 그때 야당이었던 공화당 그리고 보수 세력에서 발끈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이런 매국 행위를 할 수가 있나? 미국의 영토를 파나마한테 돌려준다고? 이건 스파이 짓이다 하고 1980년 대통령 선거 때 카터를 집중 공격을 합니다. 누가? 공화당의 레이건 후보가. 카터는 그걸 알고도 그 협정을 맺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카터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심 하는데요. 어떤 양심은 그것 때문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까지 결심을 하고 결행하는 거, 그게 진짜 양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양심을 갖고 정치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국정을 다스릴 때 그 나라의 국격은 올라갑니다. 제가 보기에 카터의 그 용단이 미국의 국격을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양심, 그걸 우리 모두가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정치인들이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 약간 정치 공세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요소수뿐만 아니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데 2, 3년 전은 히토류가 문제가 됐었어요. 전자부품 만드는데 꼭 필요한 히토류가 이제 비타민 같은 건데 그럼 우리가 이 넓은 우리 국토를 다 뒤집어가지고 요만큼밖에 없는 히토류 만들려고 자연을 다 파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그 약속이 안 지켜질 때 이런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경제의 가장 큰 축 중에 하나는 외교하고 이웃나라와의 신뢰관계 형성,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걸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려면 그야말로 자급자족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거 플랜 B라는 거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 떨어지면 어디서 갖고 온다, 뭐 이런 거 정도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외교력,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인맥을 잘 만들어 놓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해답은 없어요.